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에코프로 BM 공매도 폭탄에도 이 주식 앞으로 150배 성장합니다. 2차 전지 세계 1위 됩니다. 에코프로 BM 공매도 폭탄이 떨어져도 앞으로 150배 성장할 이 주식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공매도 폭탄에도 이 주식 앞으로 150배 성장합니다. 2차 전지 세계 1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번에 에코프로 BM 공매도 손절이 나왔습니다. 올해 80%뛴 에코프로 BM 공매도 세력이 1,800억을 손절을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율이 5.39%, 코스닥 시장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80% 급등을 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매도를 때린 사람들이 약 1,800억 원의 확전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중이 아니고요. 매도 물량이 1,800억입니다. LNF 공매도 잔고율 4,150억 원으로 시가총액 6.64% 수준에서 3.55%로 줄어들면서 약 1,000억 원 정도 확전 손실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서 약 1,800억 손실, LNF에서 약 1,000억 원 손실을 이 공매도 세력들이 나게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공매도는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면 장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서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주가가 더 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전체 공매도 잔고 비중도 올해 초 0.91%에서 0.8%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공매도,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손실을 1,800억, 1,000억씩 냈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공매도로 손절이 나갔고 왜 손실이 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공매도 정의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란 뭐냐?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하락하면 싼 가격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만 원일 때 주가가 내가 10주를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없는 거예요. 빌려 그냥 빌려서 매도를 때려요. 그 다음에 주가가 30% 정도 빠집니다. 그럼 대략 한 7천 원이 됐겠죠? 그럼 7천 원에 내가 10주를 사요. 왜 10주를 내가 팔았으니까 그대로 7천 원에 10주를 사서 상환을 합니다. 야, 나 갚았다. 그럼 얼마예요? 내가 미리 만 원에 사놨기 때문에 3천 원에 이 차익이 나기 때문에 10주로 따지면 약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뭐다? 없는 거를 팔아서 밑에다가 사서 갚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차입 공매도로 무조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어요. 남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여하는 주체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난 공매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 있는 누군가의 주식을 빌립니다. 근데 그 빌리는데
그냥 공짜로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야 되고요. 빌려주는 투자자는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받거나 또 엄청 많이 내진 않아요. 그래서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우리는 주식 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 대차를 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렸다. 왜 빌렸냐? 당연히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빌려서 손실 내면은 빌려준 사람도 손실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빌려준 거지 사실상 손실이 나도 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냥 나는 빌려주면 수수료를 그냥 조금 받는 거고 나한테 피해 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공매도구나. 미리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친 다음에 밑에서 싼 가격에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익 정도를 먹는 게 공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를 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빠지는 거 우리가 위에 사가 위에 팔아가지고 내려오면은 그냥 사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를 것 같은 거 바닥에 샀다가 오르면 팔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거를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매도를 청산한다란 말은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쳤잖아요. 위에서 공 주식을 빌려 가지고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일단 빌렸으니까 주식을 원위치 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다시 10주를 빌렸으면 10주를 사서 갚아 놔야 되는 거고 100주를 빌렸으면 100주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죠. 근데 공매도는 뭐다? 반대죠. 매도를 하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갚기 위해서. 그래서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격이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주식을 매수해서 청산을 해야 하는데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면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에 공매도를 쳐서 이쯤에서 갚아야지 그랬는데 여기서 주가가 내려간 척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 버린 거야. 그럼 뭐다? 공매도는 내가 10,000원에다가 공매도를 쳤는데 현재 가격이 15,000원이야. 그럼 얼마 손실이에요? 예, 5,000원만큼 손실이죠. 왜? 나는 이미 현재는 15,000원인데 매도를 10,000원에 쳐놨으니까 나는 손절을 친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매수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갚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뭐다?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면 손실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위해 대량의 주식 대차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올라서 여기 공매도를 때렸어. 근데 얘가 계속 지지부진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아. 그럼 뭐다? 주식 대차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를 청산할 때 매수하는 물량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이죠. 내가 공매도를 여기 때려놨어. 이제 빠져야지 했는데 이만큼 올라간 거야. 와, 큰일 났다. 일단 공매도 청산하자. 청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매도를 때려놨으니까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내가 공매도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이 주가 더 올라가는 거죠. 내가 공매도 청산하려고 샀는데 그 매수 물량 때문에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청산할 땐 오히려 더 상승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공매도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공매도가 꼭 시장에 있어야 되는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없어지면 주가가 오른다 생각하지만 공매도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2020년 3월에 공매도 금지를 때렸었죠. 그때 어떻게 됐죠? 거품이 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요만큼 오르지만 내려올 때도 요렇게 내려와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은 2020년에 말도 안 되게 올랐고 2021년, 22년에 말도 안 되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다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가 아니에요. 뭐다? 오를 때 거품 물고 내릴 때도 거품이 세게 깨진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매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에코프로 BM에 제가 대차장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차장고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주식 대차를 지금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예요. 왜 주식 대차, 주식을 빌린다는 건 공매도를 친다는 소리예요. 주식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 공매도 일단은 조금 우리 후퇴하자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이 물량을 보면은 이게 에코프로 BM의 주식 대차 잔고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22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는 계속 대차 잔고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주식이 쭉 밀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주식이 쭉 밀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차트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8월부터 약 12월까지는 쭉 밀렸어요. 이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계획대로 쭉 밀렸습니다. 근데 언제 이 계획이 틀어지냐라고 한다면은 이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공매도 한번 싹 청산하고 다시 공매도 들어가자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1월이죠. 자, 1월부터 공매도 들어가자 해서 2월 초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1월 초부터 2월까지 이 구간이거든요. 1월 초부터 2월까지 공매도 들어가자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죠. 이때부터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공매도를 한번 이제 이 구간이죠. 싹 정리를 합니다. 공매도 일단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자 해서 2월 초중순에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공매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2월 초중순에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공매도를 체크를 해보면 2월 초중순이 어딥니까? 2월 초중순이 이쯤이죠. 이쯤에 다시 들어가 보자 했다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상승하죠. 이런 모습에서 아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하면서 다시 또 공매도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최근까지. 그래서 최근까지 한 2월 중순에서 현재까지 들어가자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들어가자 했는데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려야 수익 보는 구조인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단가가 얼마냐면은 대부분 14만 6천 원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냐면은 한 30%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진짜로 대차장고 흐름만 봐도 손실이 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그 공매도 폭탄에도 계속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BM의 단단함이 어느 이슈까지 이어지고 있냐? 최근에 이란 리튬 이슈까지 이어지면서 리튬 관련 수혜도 들어오고 있죠. 하얀 석유 리튬 터졌다. 이란에서 세계 두 번째 광산을 찾아냈다. 이란 정부가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매장지 발견으로 추정 매장량 850만 톤 예상이 되는 이 매장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920만 톤 매장돼 있는 게 칠레고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920만 톤의 거의 두 번째 규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 경제는 수년간 지속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이란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러시아에다가 또 무기 공급하지 않았니? 하면서 추가 제재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더 배고파졌다. 그래서 이란의 수출 물량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튬 수출을 하면 숨통은 좀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이란을 포함해서 2년간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와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량이 연평균 34%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까지도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고 나면은 중요한 게 아니 이거를 쓸 때가 있긴 합니까? 아니 많은 건 알겠는데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쓸 때가 많더라. 어디다 쓰이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기차가 소형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제는 비싼 전기차가 아니라 싼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새 얼굴 드러낸 폭스바겐 소형 전기차 ID3입니다. ID3가 뭐 대단한 모델은 아니고요. 2020년에 하반기에 양산이 됐던 모델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외관 특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충전소에 충전 케이블이 꽂혀 있을 때 차량이 스스로 인증을 해서 충전을 시작하는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신형 ID.3는 독일 치비카우 드레스덴 공장에서 생산되고 가을부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사실상 최근 전기차가 대부분 뭐 6천만 원이니 그 이상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차로 따지자면은 대략 정말 그랜저 아니면은 뭐 G80 수준이 아니면 탈 수가 없는 게 전기차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다? 이 그랜저 G80이 아니어도 이제 소나타 아반떼 어떻게 보면은 이 캐스퍼 수준으로 오더라도 탈 수 있는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가형 소형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신차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를 정말 누구나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폭스바겐만 탑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현대차도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현대차 신형 코나입니다. 동급 최강. 그러니까 포스바겐은 어떻게 보면 좀 노리고 하는 소리겠죠. 1회 충전 시에 410km를 달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신형 코나 전기차 공개를 했고요. 현대자동차는 7일 온라인으로 D56 코나 일렉트릭의 주요 사양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사양은 얼마나 멀리 가냐죠. 동급의 소형 SUV 중에서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최대 수준인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다음 달, 유럽은 3분기, 미국에선 4분기 코나 전기차를 출시하고 커지는 소형 전기차 시장 독점 계획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따라 전기차 상용화 박차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비싸도 되니까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 그렇네요. 이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면서 정말 누구나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지어야 돼요. 주유소가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야, 전기차 충전소 주유소 내가 많이 지어줄게. 일단 당장은 없지만 지어줄 테니까 일단 전기차 타봐. 일단 상용화 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타봐 하면서 현재 지원금까지도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전소가 있냐 없냐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보조금까지 줄게 하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국내에서만 1,830만 원. 뭐 사실상 정말 싼 전기차를 고르면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러니까 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신형 전기차 6종을 시장에 선보이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뭐 현대차가 출시하는 건 알겠고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쌍용차도 토레스 전기차 모델인 U100을 하반기 출시한다는 목표로 이번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지원금이 최대 860만 원인데 부산으로 가면은 980만 원, 광역시로 가면은 1020만 원에서 1070만 원. 저 멀리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거창군으로 최대 1830만 원 줍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거를 내가 받자고 거창군까지 이사하는 비용이 더 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용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충전소 그래서 있냐? 아니 타는 건 좋은데 충전소가 있어야 특히 거창군에 충전소 있니? 광역시에 많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부산까지 있을 수 있다 치자. 근데 거창군에 충전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 뭐다? 충전소를 어떻게든 증설을 하겠다. 지금 일본도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죠. 전기차 충전기 150배 증설하겠다. 신축 아파트 설치 의무화를 일본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일본 도쿄도 전기 자동차 충전 기술을 150배로 늘리는 등 아파트 중심으로 충전기 증설 본격화 진행되고 있고요.
신축 맨션에는 2025년부터 주차 대수의 20% 이상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현재 충전기 설치는 약 2021년 말 393기, 정말 없죠. 그러니까 150배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고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의 보조금을 2배로 올렸고요. 설치를 위한 조사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조사비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야, 조사하는 것도 돈 줄 테니까 일단 지금 설치 다 해. 그래서 2년 동안 15배 늘리고요. 8년 동안 150배를 늘려서 약 6만 기를 설치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 충전기를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전기차 상용화에 대응을 하고 있구나. 아니 근데요, 일본이잖아요. 대한민국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한민국 충전기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구석구석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대형 건물의 영대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서울 시내 랜드마크라고 평가받는 빌딩 9곳에 전기차 설치 의무 비율의 58%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직 40%는 설치도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1월 이전에 지어진 5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있는 공중이용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 해당 충전 시설 2024년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좀 1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파크원,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강남 센트럴시티,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이파크 용산, 삼성역 아셈타워 등 모두 1월 전 지어진 건물인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 58%만 지어졌고 40%는 안 지어졌다. 특히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의무 설치가 36대지만 아직도 0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아, 이제부터 지을 때가 많구나. 이제부터 지을 때가 많다라는 건 뭐다? 충전소에 대한 이 기업이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앞으로의 오히려 실적 성장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지어놨으면은 사실은 실적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게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수혜를 부각받고 있고요. 사실상 대형 채비 관련된 휴맥스 홀딩스나 휴맥스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한충전이라고 하죠. 24% 지분을 소유한 주요 주주고요. 한충전은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 중인 전국 24개 소급속 충전소 유지 보수 관리 운영 담당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급성장 전망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고가 대비해서는 아직 저가 있는 수준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21선 지지만 받아도 한 6,000원 수준에서 21선의 지지만 받아도 저는 반등이 한 번 더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아니라 21선이 지지받는 구간 한 6,000원쯤 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 좀 기다려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충전소 관련주는 이렇게 좀 한 종목 정도로 제가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다른 종목들은 고점에 있더라. 알겠습니다. 충전소가 없다는 소리는 앞으로 충전소가 더 짓는다는 소리고 디스플레이트에 관심 갖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된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무료니까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3월 8일, 7일, 6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으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종목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미리미리 무료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SM 인수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다 100%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다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